안녕하십니까, 신경전입니다. 자, 지난 강의에 이어가지고 이제는 우리가 두 번째 연산자의 두 번째 이론 시간인데요. 한번 보시죠. 자,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논리 부정 연산자, 그리고 뭐 다항이다, 이항이다, 뭐 삼항이다, 뭐 이렇게 대충 내용들을 봤어요. 그죠? 이번 강의는 비트 전환 연산자부터 한번 시작해 볼까 합니다. 자, 아까 우리가 아까가 아니라 지난 강의에서 우리가 요걸 봤죠. 그죠? 요게 바로 비트 전환 연산자인데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변수 부분에서 제가 비트 전환에 대해서 이해 보수를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었어요. 그죠? 그래서 컴퓨터, 즉 CPU나 CPU는 제가 그랬죠. 감산을 못한다. 마이너스를 못해요. 그러면 뭐 어떻게 합니까? 예, 플러스 연산을 합니다. 무조건 가산밖에 못해요. 가산기, 누산기밖에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게 됩니까? 라고 했을 때 제가 설명을 드렸죠. 이해보수를 취해가지고 음수로 계산을 잡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내용이 여기 나오는데요. 일단 한번 보시죠. 비트 전환 연산자라는 것은 우리가 보통 10진수, 데시멀이 정수죠. 그죠? 그래서 이걸 2진수로 우리가 나타낼 때 우리가 막 이렇게 12 이렇게 있으면 2로 나눠서 5가 되고 뭐 이렇게 쭉쭉 되잖아요. 그죠? 이런 형태로 될 때 이렇게 우리가 이진법으로 변환을 할 때 그러면 우리가 1010 8비트 그죠? 8비트 우리 한 비트 됐죠? 그리고 맨 앞에 요거는 부호 비트라고 했어요. 그죠? 부호 비트, MSB, Most Significant Bit라고 해서 0이면 양수, 1이면 마이너스.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10을 가지고 한번 보죠. 자, 이거 2죠? 이거 8입니다. 그죠? 이미 설명 안 드려도 아시겠죠? 이거는 1 곱하기 2의 1승이 되고 얘는 0승이죠. 얘는 1승이고 얘는 2승이고 얘는 3승. 그럼 2의 3승 더하기 2의 1승 곧 10이 됩니다. 그죠? 10이 되는데 이건 앞에 0이니까 양수 10이 돼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비트 전환 연산자를 쓰게 되면 이 1을 0으로 리버스를 시킵니다. 1의 보수 개념으로. 그죠? 1의 보수 개념으로 어떻게 됐어요? 0은 1로 1은 0으로 이런 식으로 바뀌었어요. 얘도 마찬가지. 이렇게 되면 결과론적으로 얘는 음수 마이너스 11이 되는 거건데요. 이걸 따지고 보면 또 마이너스 11이 아니에요. 계산을 다 해보면. 그죠? 근데 일단 먼저 우리가 마이너스 10을 나타내기 위해서 1의 보수로 이렇게 바꾼다고 했어요. 이렇게 바꾸는 거를 우리는 1의 보수 개념이라고 했고요. 여기서 제가 뭐 한다고 했습니까? 플러스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죠? 플러스 1. 그러면 여기에서 1을 이렇게 더했죠. 더하면 어떻게 되죠? 0하고 그리고 여기에 1이 올라가죠. 그래서 1이 돼요. 나머지는 다 똑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돼버리면 이렇게 우리가 표시한 것이 바로 1의 보수를 취했죠. 한번 첫 번째 스텝 그리고 두 번째 스텝에서 1을 더했어요. 이렇게. 그러면 이게 곧 CPU가 생각하는 마이너스 10이 바로 2의 보수를 취해서 이렇게 나온다는 것을 지금 그림으로 도식화를 시켜놨어요. 음수를 이진수로 표현하는 방법이 바로 1의 보수의 개념. 비트 전환을 먼저 하는 게 1의 보수하고 똑같고요. 거기다가 플러스 1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2의 보수를 취하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게 절대 마이너스 10이 아니에요. 그죠? 계산을 해보면 2, 4, 8, 16, 32, 64인가요? 뭐 2까지 갔죠. 그러면 이거는 마이너스 한 얼마가 될 거예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CPU는 이렇게 마이너스 10으로 이거를 인식을 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10진수를 2진수로 바꿔서 2의 보수를 취하면 바로 음수값을 이렇게 나타낸다는 겁니다. 정말 중요하고요. 시험에도 정말 자주 등장하는 문제니까요. 내용이니까
여러분들도 반드시 한번 제가 문제를 하나 드릴게요. 8을 마이너스 8로 이렇게 한번 나타내보는 연습을 한번 해보십시오. 이거 잠깐 포즈 누르시고요. 혹은 12, 17 이거를 마이너스 17로 한번 바꿔보시고 이런 내용을 한번 해보시면 여러분들도 금방 익숙해질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예, 이게 바로 비트 전환 연산자를 써가지고 1의 보수 개념, 2의 보수 개념을 다시 한번 더 설명을 드린 거고요. 그 다음 한번 볼까요? 자, 이항 연산자 뭐예요? 오퍼랜드가 2개고 그리고 뭐예요? 연산자가 1개더라 라는 거죠. 그래서 한번 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좀 나오는데요. 이항 연산자는 연산을 실행하기 전에 피연산자의 타입을 일치시키는 작업을 한다. 이게 무슨 소릴까요? 우리가 연산자의 타입, 아니, 피연산자, 즉 오퍼랜드 A 플러스 B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으면 타입이라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건 데이터 타입을 의미하겠죠. 얘가 만약에 int 타입이고요. 얘가 만약에 바이트 타입이라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이거는 같은 정수형이지만은 연산을 하기 위해서는 타입을 일치를 시켜줘야 돼요. 그래야 연산하는데 문제가 없죠. 왜? 바이트 크기가 다르니까 그렇죠. 그래서 정수 타입인 거, 즉 예를 들어서 롱 빼고요. 우리가 정수형 타입에서 기본형 타입, 즉 디폴트 타입은 무엇이라고 했나요? 그렇죠. 바로 int입니다. int. 그래서 int보다 바이트 수가 작은 타입들은요. 만약 이와 같은 경우라면 우리가 이걸 연산할 때는요. 여기 하나 있네요. 예, 요렇게 되어 있어요. 요렇게 되어 있으면 연산할 때 이걸 전부 다 이렇게 어떻게 해요? 바이트를 int로, 쇼트를 int로 이렇게 변환을 시키는 과정이 있어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내부적으로요. 그래서 이렇게 int 더하면 int가 나오더라 라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더 얘기할게요. 디폴트 타입인 int보다 바이트 수가 작은 애들 뭐가 있었어요? 캐릭터, 바이트, 쇼트, int까지 이렇게 이 타입들은 전부 다 디폴트 타입인 int로 변환을 시켜서 이렇게 연산을 합니다. 이해되시죠? 여기 한 개 더 있네요. 자, 캐릭터 플러스 int라고 있어요. 이거는 정수형으로 바꾸면 무슨 코드 값으로 변한다고 했죠? 기억 안 나시나요? 예, 아스키 코드죠. 아스키 코드. 요거 제가 출력해서 뽑아서 여러분들 표에 붙이라고 말씀드렸는데 하셨나 모르겠네요. 자, 여튼 아스키 코드 값으로 변해서 연산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플러스 int 값으로 출력이 되는데, 자, 그러면 만약에 정수와 실수가 연산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예, 그렇죠.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자, 같은 10이에요. 얘는 int 타입이라고 보죠. 그 다음에 얘는요 10.000이다. 이렇게 놔두면 이거는 f를 뒤에 붙이지 않았기 때문에 무슨 타입이 되나요? 실수의 기본 타입. 그렇죠. 더블이죠. 더블. 그런데 어때요? 얘는 그냥 10으로 끝났지만 얘는 지수와 가수에 의해서 어떻게 표현 범위가 더 넓죠. 이렇게 되는 경우는 정수와 실수가 연산을 하게 되면 표현 범위가 넓은 타입으로 자동으로 형변환이 됩니다. 저희 대표적으로 여기 보시면 int 플러스 플로트입니다. 그죠? 그러면 이거는 int가 자동으로 예를 들면 이런 경우죠. 자, 예를 들어서 2 더하기 뭐예요? 2.0f 이렇게 되는 꼴이죠. 그럼 이거는 결국에는 뭐가 된다? 4.0f가 되더라 라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이게 바로 넓은 범위로 이렇게 바꾼 거죠. 바이트 수는 같죠. 둘이 같지만 표현하는 범위가 지수와 가수가 있기 때문에 얘가 더 넓다라는 거죠. 그러면 더블과 플로트, 이건 말도 할 거 없겠네요. 디폴트 타입이 더블이니까 더블로 표현을 해야 되겠죠. 맞습니까? 예, 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요 부분 연산이 이렇게 되더라 라는 거 기억을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자, 그 다음 한번 보면, 자, 이항 연산자의 또 특징 중에 하나가요. 자, 보시면 참 봅니다. 이거 우리 앞에서 한번 봤죠. 오버플로우 때문에. 그래서
바이트 B1은 10이래요. 그리고 바이트 B2는 20이래요. 그래서 바이트 리절트 타입에다가 B1과 B2를 때려 넣었어요. 근데 이 대입 연산자는 마지막에 우측에서 좌측으로 가죠. 근데 그러면 이항 연산자부터 먼저 연산을 해야 되죠. 그럼 바이트 타입끼리입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연산이 됩니까? 어떻게 연산이 돼요? 그쵸? int 플러스 int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계산이 되는데 이렇게 계산이 돼요. 그럼 얘는 4바이트죠. 지금 계산하고 나오면 4바이트 내에서 놀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받을 때 대입을 하려는데 보니까 어허 1바이트입니다. 그죠? 그러면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타입 일치가 안 되죠. 타입 미스매치가 일어나죠. 그러면 이런 거는 우리가 정상적으로 데이터 손실을 감수하고도 하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그렇죠. 강제 캐스팅을 여기 앞에다가 바이트라고 붙이고 얘를 갈로로 다 감쌌어요. 그죠? 기억나시죠? 강의도 예제도 같이 강의를 했는데 그죠? 이렇게 int 바뀌어가지고 되다 보니까 안 돼요. 그죠?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에러가 뜨는 이유는 바이트 크기 때문에 타임 미스매치가 일어나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하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이렇게 하면 돼요? 안 됐죠. 왜요? 얘는 바이트로 바꿨지만 굳이 바꿨지만 얘는 그대로 int예요. 그런데 int 그리고 뭐예요? 바이트 이렇게 되어 있으면 결국에는 얘도 int가 된다는 거죠. 우선순위에 의거해서. 그죠? 그래서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그래서 우리가 배웠던 게 바로 앞 강의에서 앞전 변수 부분에서 우리가 강제 형변환 혹은 명시적이라는 거는 눈에 보이게 이렇게 딱 생략할 수 없죠. 이거 반대가 되는 게 오토캐스팅 자동 형변환이 있었죠. 그거는 좁은 놈이 좁은 바이트를 가진 놈이 넓은 바이트를 가진 그한테 글로 넘어가는 게 바로 우리가 오토캐스팅 자동 캐스팅이었죠. 그래서 이거는 강제 형변환으로 이렇게 묶어줘야 데이터 손실을 감수하고서라도 이렇게 들어간다 이 말이죠. 자, 이거 언박싱이라고 나왔는데요. 나중에 뒤에 가면요 래퍼 객체라는 게 이제 클래스 단에서 나오는데요. 그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언박싱 코드다 혹은 박싱 코드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한번 들어보시라고 제가 적어놨습니다. 이거는 클래스 단에서 우리가 나중에 사용할 겁니다. 아시겠죠? 예. 아무튼 이거는 아까 전에 앞에서 봤던 int로 계산이 되니까 얘는 타입 미스매치가 일어나서 에러가 뜨고, 그렇게 에러를 없애려면 이런 식으로 명시적으로 형변환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맞죠? 예. 그 다음 한번 볼까요? 자, 나머지 연산자 나왔네요. 얘는 쉽습니다. 그죠? 자, 나머지 연산자 그냥 읽어볼게요. 그대로. 자, 예를 들어서 한번 보죠. 나머지를 반환한다 그래요. 나머지 연산자니까 당연하죠. 그거는. 그리고 홀수나 짝수 등의 배수 검사에 주로 사용한다. 아,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한번 보면 자, 이렇게 돼 있어요. 10% 3 이랬어요. 그럼 이거는 몫은 3이에요. 그죠? 3, 3은 9. 그리고 나머지가 1이죠. 그럼 결국에는 뭐예요? 얘는 1이 되는 거예요. 리절트가. 그죠? 그런데 이게 왜 짝수와 배수 검사에 사용되느냐? 자, 우리가 뒤에 나오겠지만 조건문에서 예를 들어서 if a %2 이렇게 만약에 죄송합니다. 자, 우리가 만약에 이거를 다시 제가 if가 뭔가요? 만약에 무엇이라면 이런 가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a %2 했어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 equal 0을 해버렸어요. 그러면 이거는 뭔가요? 만약에 이렇게 해서 중괄호가 여기 오지만, 자, 이렇게 해서 이걸 나눴어요. 그래서 나누어서 나머지가 제로다. 그러면 얘는 만약에 10이에요. 10이 들어왔어. 아니면 8이 들어오든가 이렇게 들어왔어요. 그럼 얘는 2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없죠. 그죠? 그렇게 되면 얘는 2의 배수라는 거죠. 맞습니까? 그럼 2의 배수고 또한 짝수죠.
그런데 여기에서 1이 나왔다. 그럼 얘는 홀수인 거죠. 이해가십니까? 그럴 때 많이 쓰는 게 바로 나머지 연산자입니다. 자, 그 다음에 대입 연산자. 또 나왔네요. 그죠? 또 설명드릴게요. 모든 연산자 중에 유일하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실행이 되고요. 우선순위가 제일 낮습니다. 그죠? 그리고 단 왼쪽 피연산자는 상수가 아니어야 한다. 이미 압니다. 우리가. 그죠? 앞선 강의에서 final int max 이랬어요. 상수니까 대문자로 우리가 한다고 했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3을 max에다가 넣었어요. 이까지는 허용이 되죠. 선언과 동시에 초기화를 했는 부분이라. 그런데 이렇게 돼버리면 상수는 절대로 변하지 않는 값에다가 10을 넣으니까 3인 놈을 10으로 이렇게 바꾸면 안 되죠. 상수는 변하지 않는 값인데, 그죠? 그래서 절대로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이해되시죠? 네, 다음 한번 볼까요? 자, 다음은 이제 비트 연산자입니다. 그죠? 자, 비트 연산자. 자, 비트 연산자 말고 논리 연산자도 있는데요. 자, 개념이 똑같습니다. 그냥 의미는 똑같아요. 단지 식으로 하느냐, 아니면 이진수로 이제 0101로 하느냐, 그거의 차이가 있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자, 이거 앰퍼센트 한 개가 오든지 파이프 기호가 한 개가 오고 이렇게 윙크하는 표시가 한 개가 왔다. 그럼 무조건 비트 연산자입니다. 그래서 기사시험이나 이런 데 보면 다음 중 비트 연산자로 알맞지 않은 것은 이래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3개 나오고 이렇게 대입 연산자 뜩 나오면 이거 체크하시면 되겠죠. 그죠? 이것 때문에 막 헷갈려 하시는 분들도 있어가지고 이거 체크하시는 분들도 들어봤습니다. 제가. 예. 그래서 한번 보죠. 피연산자를 비트 단위로 연산을 해요. 그래서 단 실수형은 제외됩니다. 얘는 이진수로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죠. 실수형은. 그죠? 그래서 오화 연산자 한 가지 예를 들어 드릴게요. 그러면 그게 제일 빠르겠죠. 자, 예를 들어서 이진수로 만약에 빵빵빵빵 빵빵 1 그러면 8개 맞나? 예, 8개 맞네요. 그러면 얘는 얼마인가요? 자, 2의 0승 곱하기 1이니까 1 더하기 2. 그죠? 얘는 3이죠. 그죠? 맞습니까? 10진수로. 그리고 얘는요, 0, 0, 0, 0, 0, 1, 1, 1. 이렇게 했다고 치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죠? 얘는 3과 8을 더했으니까 3과 뭐죠? 그죠? 2의 3승, 2의 0승, 2의 1승, 2의 2승, 4, 3, 그죠? 4 플러스 3입니다. 그죠? 그럼 얘는 7이 되죠. 맞습니까? 7이 됐어요. 그러면 여기서 내가 AND 연산을 했어요. 비트 AND.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예. 둘 다 1이야지만 1이고, 얘는 제로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앞에 물론 다 제로고요. 그러면 반대로 오화 연산을 하면 어떻게 돼요? 이게 아니라 이렇게 비트 오화 연산을 했어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만 1이면 다 1인 거예요. 그럼 얘만 이렇게 바뀌죠. 1, 1, 1 하고 나머지는 빵빵빵. 맞습니까? 그럼 결국에는 의미는 뭔가요? AND 연산을 하게 되면, 비트 AND 연산을 하게 되면 이 값이 돼버리고, 비트 오화 연산을 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얘 값이 돼버렸죠. 맞습니까? 예. 요렇게 보시니까 더 이해가 빠를 겁니다. 자, 그래서 오화 연산자는 피연산자 중에 한쪽이 1이면 1인 거예요. 오화예요. 파이프 기호 1개. 그리고 앰퍼센트 기호 1개. 2개가 오면 논리 연산자죠. 그죠? 예. AND 연산자 1개는 피연산자 중에 둘 다 1이면 요거죠. 둘 다 1이면 뭐예요? 1을 리턴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다가 내가 예를 들어서 이것도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윙크 표시. 자, 그래서 요거를 exclusive OR라고 합니다. exclusive OR 혹은 배타적 논리 합의라고도 해요. 이 두 용어 같이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야 기사 시험에도 이게 어떨 때는 이렇게 나왔다가 어떨 때는 배타적 논리 합의라고 했다가 이러거든요. 그래서 이거는요, 말 그대로 피연산자가 배타적이라고 했어요. 그죠? 배타적이라는 서로를 배쳐가는 거죠. 그래서 피연산자가 서로 다를 때만 1인 거예요. 그럼 요거를 이렇게 했다면 요거만 1이고요. 나머지 얘는요 0이 되겠죠. 같으면 0이 되거든요.
이해 가십니까? 그럼 결과론적으로 얘는 뭐예요? 이렇게 돼버리면 이렇게 돼버리면 우리가 베타적 논리합이 돼서 이 값은 얼마가 되나요? 4가 되죠. 4. 그죠? 그래서 예전에, 아주 예전에 우리가 왜 그 앞에 그 뭐죠? 아파트, 그죠? 아파트에 그게 자동 이렇게 번호 치고 들어가는 게이트 그 있었잖아요. 이렇게 문 열쇠, 그죠? 자동 열쇠. 거기에 번호 있죠? 이렇게 해서 땅땅땅땅 이렇게 비밀번호에서 입력하고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그죠? 그게 대다수 초반에 나왔던 것들이 그 알고리즘이 바로 이 베타적 논리합 이거를 조금 이용해서 응용을 했어요. 왜? 이거는 서로 엉뚱한 결과가 나오니까, 서로 다를 때만 일이 나오니까. 그렇게 사용이 되어지곤 했는데, 요즘에는 아주 고난이도로 나와서, 좀 많이 바뀌었을 수도 있겠네요. 제가 초창기 때, 이런 걸 한번 해본 적이 있어서, 생각이 나서 한번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자, 오늘 이제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만 할 건데요. 일단 우리가 살펴볼 거는, 자, 비트 연산자는 일단 기억하셔야 될 게, 자, AND하고 파이프하고 윙크 표시가 무조건 한 개예요. 한 개. 그럼 무조건 비트 연산자예요. 그럼 두 개 붙어버리면요. 물론 이거는 두 개 붙지 않겠지만, 두 개가 붙어버리면 논리 연산자가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 피연산자가 서로 다를 때 1인 것은 바로 베타적 논리합, 익스클루시브 OR라는 거. 그리고 나머지 연산자, 홀수, 짝수 검사에 이용되고, 맞죠? 그 다음에 이항 연산자가 연산할 때는 항상 디폴트 타입인 얘로 다 일치를 시켜준다는 거. 이 내용들. 그죠? 그리고 정수와 실수가 됐을 때는 뭐요? 표현 범위가 넓은 놈으로 되더라라는 거죠. 그리고 비트 전환 연산자, 특히 이 이해 보수 개념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야 시험 칠 때 이왕 하는 김에 뭐 하면 좋잖아요. 그죠? 자, 아무튼 오늘은 자, 금일 강의, 이번 강의는 비트 연산자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강의 들어주신다고 수고 많으셨고요. 모르시면 정말 또 말씀드리지만 반복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노트에 많이 여러분들이 그려보셔야 돼요. 그려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글자를 적어서 문제를 풀어보셔야 돼요. 막 예를 들면 4 and 7 이거를 했던 값은 얼마인가 이렇게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거 마치면 요거 한번 해보시고, 여러분들이 각자 한번 내서 한번 해보시고, 정보처리 기사 그 기능사 시험 기출문제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는 걸 들어보실 수 있을 겁니다. 뭐 여튼 여러분들의 강의 들어주신다고 감사합니다. 다음 강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